지금까지 여러분은 속아오셨습니다. 60세 이후 자위의 진실. 이것은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위가 부끄럽고 불결한 행동이며 50세가 넘으면 중단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신체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미숙 원장입니다. 서울 강남의 비뇨기과에서 진료하며 남성 건강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의 성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심리적 고충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잘못된 성지식과 불필요한 수치심, 그리고 오해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훌륭한 분들이 신체적 질병이 아닌 정보의 부재와 무지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실상은 대부분의 중년 남성이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자위를 하거나 심지어 행위 자체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점입니다. 행위의 방식과 빈도,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가 호르몬과 심장, 나아가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잘못될 경우 발기부전이나 우울감, 심지어 전립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르게 행한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숙면을 유도하며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을 보존하고 내 몸과의 교감을 회복하며 노화에 저항하여 신경계 건강까지 챙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잠시 후 자위에 대해 감춰져 있던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진작에 알고 있어야 했던 필수적인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더 건강하고 기분 좋게 활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향후 10년 생활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분을, 다른 의견이 있다면 2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대부분의 남성이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듣게 되는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자위 방식이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평범해 보였던 그 습관이 서서히 여러분의 몸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할 첫 번째 실수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흔히 간과하는 미묘하고 조용한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비밀 1. 무의식적인 자위가 가져오는 위험 비밀 첫 번째. 무의식적인 자위는 감각 둔화와 발기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더 많은 남성분이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으면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백 명의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진료실에 들어와 부끄러움에 눈을 맞추지 못하고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지면 저는 조심스럽게 자위를 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거의 항상 침묵이 흐른 후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 하지만 예전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 겨우 사정이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은 내 몸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사실은 늘 해왔던 빠르고 기계적이며 감정적 교감이 없는 자위 방식이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도록 몸을 훈련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인 자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신경계의 조건 반사 회로입니다. 서둘러 행위를 끝내려 할 때마다 긴장된 어깨, 자극적인 영상과 스마트폰, 똑같은 손동작과 결과 등은 뇌가 성적 흥분을 매우 특정한 패턴과만 연결하도록 가르치는 꼴입니다. 안타깝게도 뇌는 이를 매우 빠르게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각 민감도는 떨어지고 발기력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느낌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과 압력,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실제 파트너에게 반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관계가 너무 다르거나 현실적으로 느껴져 친밀함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많은 남성이 우울감, 수치심, 심지어 절망감에 빠져 자신의 몸이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몸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하게 훈련된 것뿐입니다. 이러한 조건 반사는 소위 포르노로 인한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연사정 혹은 쾌감이 없는 사정, 심지어 오르가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수백만 명의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잔혹한 점은 대부분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몸을 조건 반사시키고 그 과정을 되돌리지 않으면 성적인 기능 이상의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신감과 타인과의 연결을 잃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스킨십과 친밀함을 피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러한 고립감은 감정적 소외, 우울증,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의 초기 징후를 포함하여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거울을 보는 모습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몸은 다시 학습할 수 있고 신경계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더 느리고 의식적이며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새로운 자위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위 자체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자위는 마치 운전대를 잡지 않고 가속 페달만 밟는 것과 같아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상을 인지했을 때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위가 손상을 일으키는 반면 우리 눈앞에 숨겨진 또 다른 위험, 더 조용하고 흔하며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권장되기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비밀에서는 60세 이후에 자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왜 당신의 건강을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2. 적절한 배출과 전립선 건강 비밀 두 번째. 자위는 전립선 우렬과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만났던 68세 환자 김모 씨가 생각납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이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리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간 빈뇨로 밤새 여러 번 깨어나야 했기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압박감과 팽만감, 심지어 골반 깊은 곳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성생활을 하지 않았고 솔직히 제 나이쯤 되면 그런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이 가진 오해입니다.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신체의 성적 기능을 멈춰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하지만 제가 김 선생님께 드렸던 말씀,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전립선과 고인 물의 위험 여러분이 사정을 멈춘다고 해서 전립선도 기능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계속해서 전립선액을 생산합니다. 만약 이 액체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내부에 축적되어 마치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정체는 전립선의 우렬과 염증, 불편함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립선은 체액을 무기한 저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배출되지 못하면 붓고 염증이 생기며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빈뇨, 약해진 소변 줄기, 요실금, 혹은 배뇨나 사정시의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는 배출 시스템이 막혀 내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결과입니다. 만성염증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욕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염증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3만 명의 남성을 수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떠도는 속설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변화의 시작과 회복. 다시 김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했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성적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다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서히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압박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의 눈빛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인식의 전환기 문제를 간과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며칠 밤잠을 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신체적 불편함, 불필요한 약물 복용, 미래의 수술 가능성, 심지어 더 높은 암 발병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위험은 내 나이의 남자는 더 이상 성건강에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혈압과 심장 건강은 꾸준히 관리하면서 왜 전립선 건강은 방치하십니까? 남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 수년간 자위에 대해 가져온 죄책감과 침묵이 실제 신체적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비밀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감정적인 억압이 어떻게 신체적인 쇠퇴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신다면 다시는 여러분의 몸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밀 3. 수치심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비밀 3번째. 자위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이 보여주는 특유의 침묵을 목격합니다. 이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성생활에 관해 물으면 시선을 피하거나 자위라는 단어에 어깨를 움츠리며 얼버무립니다. 선생님,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라며 웃어넘기거나 화제를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를 멈춘 이유는 원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 수치심이야말로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자위를 불결하고 죄스러운 행동, 혹은 나약함의 증거로 여기던 시대에 성장하셨습니다. 처벌과 조롱, 당혹스러웠던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신경계에 각인되었고 뼈속 깊이 뿌리내려 지금도 당신과 당신 몸 사이의 관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위축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하며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학습 때문에 자위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단절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자위가 정신 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는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뇌의 신뢰와 연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활성화합니다. 나아가 수면과 기분,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이 모든 긍정적 효과를 파괴합니다.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수치심은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증, 심장병, 면역 기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례 72세 환자의 회복 최근 이혼 후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던 72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고 약을 복용하지 않음에도 늘 지쳐있고 감정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타인은 물론 자신과의 성적 교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성적 상실감이 아닌 자아 상실에 대한 슬픔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물이나 급격한 변화 대신 죄책감이나 기대 없이 자신의 몸과 다시 교감하는 간단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된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자신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수치심이 청구하는 대가,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 여러분에게 청구하는 대가입니다. 활력을 조금씩 앗아가며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기엔 너무 늙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루만지는 데 있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온전함을 느껴서는 안 될 나이 또한 없습니다. 수치심만으로도 이렇게 큰 손상을 입는데 여기에 호르몬 수치 저하가 불을 지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으로 밝혀드릴 진실은 대부분의 남성이 예상치 못한 내용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을 때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이 심화되면 단순히 성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까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파트에서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비밀4, 성행위, 특히 자위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비밀 4번째. 성행위, 심지어 혼자 하는 행위라도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너무 늦기 전에 깨닫게 되는 사실이지만 저는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분이 이 내용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활력, 근력, 동기부여, 자신감, 그리고 성욕의 연료가 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믿도록 강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여러분과 같은 남성들을 진료하며 제가 배운 진실은 다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남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 즉 성욕을 무시하고 억압하거나 수년간 수치심 속에 방치하여 활동을 멈추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함께 낮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남성성을 낮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뇌가 더 이상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구나라고 판단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고 호르몬 수치를 바꾸며 혈액순환을 늦추어 에너지를 절약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근육은 줄어들고 뱃살이 나오며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던 그 불꽃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살아있으며 여전히 갈망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례 73세 은퇴 소방관의 변화. 73세에 은퇴한 소방관 박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한때 그는 강인함과 존재감으로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구부정하고 지쳐 있었으며 수년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냥 늙은이가 됐습니다라고 자조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임상적 결핍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성생활에 관해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진정한 위협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욕을 살아 숨쉬는 생명력으로 보지 않는 그 순간이 문제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 천천히 다시 소통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치심이나 거창한 기대 없이 단순히 현재의 감각을 느끼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세가 펴지고 목소리는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이야기할 때 눈빛이 빛났습니다. 몸은 관심에 반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은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성욕을 무시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의식적인 스킨십을 통해 감각을 깨우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것이 필요하고 느끼고 싶다는 신호에 몸은 반응하여 수년간 꺼져 있던 시스템을 재가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자극은 설령 혼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상승시킵니다. 우리는 상상과 신체적 참여, 심지어 기대감만으로도 호르몬 조절과 기분,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즐거움과 연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아무 기능도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가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피로와 성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인지 능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대부분의 남성이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공간에서 죄책감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에게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놀라웠다면 다음에 공유할 내용을 기대해 주십시오.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만질 때마다 그것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5.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신체 시스템 비밀 5번째. 발기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분은 성생활을 하지 않으니 발기력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용한 거짓말을 믿으려 합니다. 실제로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기능을 방치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에게 굳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성적 능력의 지표가 아닙니다. 이는 혈액순환, 신경계의 건재함, 심혈관 건강, 나아가 수명과 직결된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사례, 69세 김 선생님의 오해 지적이고 현명하셨던 69세 김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지난 5에서 6년 동안 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별 후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니 인생에서 그 부분은 끝났다고 단정 지으셨던 겁니다. 그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은 우리 몸은 주인이 돌아오길 마냥 기다려주지 않고 시스템 폐쇄 절차를 밟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경 역시 다른 근육이나 혈관 조직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은 경화되며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미세한 손상과 섬유화, 즉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더라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나이 탓이 아니라 비사용의 결과입니다. 방치의 대가와 생물학적 사실 이것이 방치의 대가이며 그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의 평활근은 위축되기 시작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망은 효율을 잃습니다. 발기를 유발하는 핵심 화학물질인 산화질소의 양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당신이 성관계를 시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모든 생물학적 변화는 냉정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체적 쇠퇴에서 정신적 위축으로 신체가 규칙적인 성적 각성과 혈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이 시스템을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상은 신체적인 차원을 넘어 심리적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몸이 능력을 잃어감에 따라 마음도 함께 쇠퇴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며 더 이상 예전에 나 같지 않다는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과거에 가졌던 정체성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위축, 우울감, 심지어 인지 능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충분히 예방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결책, 건강과 정체성을 위한 관리.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몸에게 비시스템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스트레스 혹은 수치심 없이도 가능합니다.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자가 자극을 통한 규칙적인 발기는 혈액순환과 조직 내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닙니다. 신체의 건강을 지키고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넘어 당신의 몸에게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살아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점잖게 지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침묵하기 쉽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르며 당신의 몸은 그 방치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 발기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혹시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자연스러운 발기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체 활동 부족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남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포르노, 그리고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디지털 습관들이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민감성과 성욕, 그리고 즐거움을 앗아가는지 논의하겠습니다. 비밀 6. 포르노는 뇌를 변화시키지만 통제 가능합니다. 비밀 6번째. 포르노는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주제인 포르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 머물러 있기에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다루기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외면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과 신체,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여전히 포르노를 시청한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뎌진 감각 속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독거 중이거나 이혼, 혹은 사별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그들은 단순한 스릴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을 갈망하거나 과거에 친밀했던 기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포르노의 자극과 도파민에 함정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오늘날 쉽게 접하는 포르노가 20대 시절 처음 접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의 정지된 이미지나 부드러운 묘사는 이제 대량 생산된 고속, 고자극,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콘텐츠로 대체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특히 노화가 진행 중인 뇌는 후유증 없이 이런 정보의 과부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는 영상을 볼 때마다 뇌는 동기부여와 보상, 쾌락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인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방출합니다. 문제는 반복적인 노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뇌의 역치가 높아지면 단순하고 현실적인 스킨십으로는 더 이상 흥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강한 강도, 더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신경화학적인 문제입니다. 신경계가 반복적인 자극에 적응하여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인위적 자극이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 저하 뇌가 인위적이고 과장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되면
당신의 몸도 그에 따라갑니다. 발기는 덜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에 도달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일부 남성은 소위 포르노로 인한 발기부전, PID를 겪게 됩니다. 영상 없이는 발기가 불가능하거나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대가는 침실을 넘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많은 남성이 수치심과 불안,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장 났다고 믿으며 위축되고 절망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포르노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 의존했던 수단이 실제로는 자신의 활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남성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 난 것이 아니며 뇌는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당신의 뇌는 치유되고 재설정될 수 있으며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흥분을 다시 느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치유 과정은 인공적인 쾌감에서 벗어나 현실과 현재의 감각, 상상력, 그리고 고요함과 다시 연결되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각적 자극을 완전히 끊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과 뇌가 당신만의 속도로 쾌락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을 되찾아 현실적인 자극에도 반응하도록 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포르노가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켰다면 다음에 공유할 내용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뇌를 잠식한다면 고립감은 당신의 정신을 송두리째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마지막 진실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화학적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타인과의 스킨십을 멈출 때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비밀 7. 가장 위험한 실수는 고립입니다. 비밀 7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고립입니다. 노년 남성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 중 낮은 테스토스테론이나 포르노보다 더 해롭고 그 어떤 신체적 증상보다 파괴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독거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침묵, 즉 스킨십을 중단하고 자신과의 접촉을 끊으며 자신의 몸과 연결되기를 멈추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그 나이대 남성은 인생의 그 부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76세 은퇴 엔지니어의 침묵. 76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이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는 예에 바르고 기품이 있었지만 일상을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에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1년 넘게 그 어떤 스킨십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포옹도 어깨를 토닥이는 가벼운 격려도 없었죠. 그는 슬픔에 잠겨 있다기보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체념한 듯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간과한 사실은 스킨십이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점입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인체는 타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너무 오랫동안 부재하면 신경계는 쇠퇴하고 옥시토신 수치는 떨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혈압 상승, 수면 질 저하, 면역 기능 약화까지 이어집니다. 뇌의 방어 기제와 감각 차단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뇌의 반응입니다. 뇌는 보호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감정과 감각을 담당하는 회로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스킨십을 멈추면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무감각해집니다.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잃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 모든 과정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사소한 스킨십을 건너뛰면 일주일 후에는 거울 보기를 피하게 되고 한 달 후에는 즐거운 일을 상상하는 것조차 멈추게 될 것입니다. 고립이 가져오는 진짜 대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고립은 종종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남자가 쾌락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연결되기 위한 스킨십을 멈추면 뇌는 이것을 감정적 철수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철수는 더욱 강화됩니다. 결국 자신을 덜 만지고 덜 느끼게 되며 끝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입니다. 단순히 발기 기능을 잃거나 성욕이 감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체성, 목적의식, 감정적 민감성이 천천히 퇴색하고 타인과의 연결고리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자신과의 재연결 선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상실과 소원의 짐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활동과 관련이 있든 없든 자신을 어루만지는 행위는 허영심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소유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이며 뇌와 심장, 신경계의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중요하며 여전히 느끼고 싶다고 알리는 신호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분이 침묵을 깨고 다시 스킨십을 시도하며 너무 일찍 포기했던 부분을 깨워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실천을 위한 제안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이 말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7가지 진실을 들으셨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감각을 재건하며 시간과 침묵에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 및 맺은 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수많은 남성 앞에서 그들의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희미하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마주해온 한 남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은 단순한 자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 즉 당신이 당신의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당신이 당신의 과거를 어떻게 직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과 성, 감정, 그리고 신체적 생명력이 끝나지 않았음을 믿을 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자위가 어떻게 당신의 몸을 기능 저하 상태로 훈련시키는지에 대한 진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연결되지 않은 성행위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회로를 잘못된 방식으로 재연결하고 감각의 민감성을 점차 침식시킵니다. 또한 사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전립선 우렬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탐구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운동하도록 설계되었기에 그 흐름이 멈추면 각 시스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약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이 문화나 종교 혹은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본인 탓도 아닌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남성의 몸에 이러한 죄책감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도 짚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적 자아와 연결되기를 멈출 때 그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어루만지는 간단한 행위가 이러한 감소 추세를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성기능을 넘어 혈관 건강의 상징이며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무시한 대가는 침실에서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과 동기부여, 심지어 기억력 감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포르노의 문을 열었습니다. 윤리적인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키는지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 흥분을 주던 자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실수 중 가장 위험한 것, 바로 고립에 대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만지는 것을 멈추고 타인과 접촉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기를 거부하면 몸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목표와 감정적인 영역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메시지, 당신은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 안의 모든 시스템은 연결에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뇌는 여전히 느끼길 원하고 심장은 열리길 바라며 피부는 살아있다는 감각이 무엇인지 기억해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삶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 타인의 참여는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쇠퇴를 멈추겠다고 결심하는 것, 내 몸 안에서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는 것, 그리고 나이 때문에 투명 인간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당신이 그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해법, 황금 프로토콜, 골든 프로토콜. 이것이 바로 제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환자들에게 약물이나 죄책감이 아닌 존재에 의존하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황금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간단한 일상 연습을 제안합니다. 매일 10분, 조용하고 의식적이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의제나 압박도 없습니다. 오직 접촉과 호흡, 그리고 깨어있는 감각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침을 여는 의식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잠들기 전의 루틴이 되지만 거의 모든 분에게 확실한 전환점이 됩니다. 남자가 습관이나 절망이 아닌 호기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만질 때 몸은 그 감각을 기억해내고 마음은 편안해지며 꺼져가던 불꽃은 다시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능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히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지금, 당신의 시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